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나와 있듯이 2022학년도 올해 고려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의 학생부 교과 점수 산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원래는 조금 더 빨리 분석 컨텐츠를 게시를 할 예정이었는데 학기 초라 이래저래 기존 솔루션 진행 학생들과 관련된 업무가 많아서 분석이 조금 늦은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오늘의 컨텐츠를 통해서 자세한 교과 점수 산출 방식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까 올해의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을 준비하고 있는 최상위권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2022학년도 고려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의 경우에는 이전에 2022학년도 고려대학교 전형계획 분석 컨텐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교과 80% 그리고 서류 20%의 평가 비율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교과 60%, 서류 20% 그리고 면접 20%로 운영이 되었던 2021학년도의 평가 방식과는 다르게 올해 들어서는 면접의 비중이 아예 0%로 변화가 되었는데 모든 수시 전형에서의 자기소개서 폐지와 흐름을 맞추어서 고려대학교만의 독자적인 서류평가를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이나 모두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라는 입학처의 의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학교 추천 전형의 교과 등급 산출 방식이 꽤 개상하다는 점인데 고려대학교 입학처 측에서도 매일같이 쏟아지는 수많은 학생 및 학부모님들의 문의에 지쳤는지 아예 계산 예시 파일을 업로드를 했습니다. 석소장도 산출 방식을 보고 굳이 이렇게까지 산출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은 해당 예시 파일을 토대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니까 학교 추천 전형을 준비하고자 하는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는 다소 복잡하더라도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교과 등급의 산출 방식은 총 4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과 등급의 경우에는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석차 등급이 기재된 교과와 원점수, 평균, 성취도 및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기재된 모든 교과를 기준으로 산출이 되고요. 활용 지표는 석차 등급과 성취도 및 성취 수준별 학생 비율,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고 학년별 반영 비율은 여기 나와 있듯이 적용하지 않습니다. 등급이 기재된 과목에서만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등급 없이 성취도 및 성취도별 분포 비율만 존재하는 과목에서도 교과 점수를 산출한다는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교과 등급의 산출 방식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4가지 메커니즘을 거쳐서 완료가 되는데 첫 번째로는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과목들에 대해서 변환 석차 등급을 산출하고 두 번째로는 이수자 수, 수강자 수가 기준보다 적은 과목들에 대해서 조정 등급을 산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산출된 숫자 등급, 변환 석차 등급, 조정 등급을 통해서 교과 평균 등급을 산출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고려대학교만의 계산 방식에 따른 최종 교과 평균 등급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등급이 없는 과목이나 수강자 수가 적은 과목에 대해서 일종의 변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수 단위에 따른 평균 등급을 산출을 해서 평가 의도에 적합한 점수로 최종 환산하는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과정인 변환 석차 등급 산출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석차 등급이 산출되지 않은 과목, 즉 성취도 및 성취도별 분포 비율만 존재하는 과목에 대해서 적용되는 산출 방식이며 성취도별 누적 석차 등급과 성취도별 누적 학생 비율을 지표로 활용해서 점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에 나와 있는 방식에 따라서 산출한 변환 석차 등급을 일반 학생부 교과 전형 등급 계산 방식인 이 가 방식에 대입을 해서 교과 평균 등급을 산출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A등급의 경우에는 여기 보면 나와 있다시피 누적 비율이 어떻든 무조건 최소점인 1점으로 처리가 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 내신 등급의 절대값이 낮을수록 좋은 것이기 때문에 성취도별 누적 석차 등급이 낮을수록 그리고 취득 성취도의 성취도별 누적 학생 비율이 낮을수록 좋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셔야만 합니다.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서 고려대학교 입학처 측에서 공지한 예시 자료를 토대로 점수를 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학사 과목의 경우에는 34명의 학생이 수강을 했고요. 해당 학생은 최고 성취 등급인 A등급을 획득을 했습니다. 성취도별 분포 비율은 A등급 41.2% 그리고 B등급 50%, C등급 8.8%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밑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과학사 과목을 포함한 예시로 나온 4개의 과목은 모두 수강자 수가 12명을 초과하기 때문에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두 번째 과정인 조정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미리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학사 과목의 경우 변환석차 등급 산출식은 다음과 같이 형성이 됩니다. A등급이기 때문에 최소점인 1점에다가 해당 등급인 A등급의 성취 비율인 41.2를 100으로 나눈 값인 0.412를 더하면 됩니다. 과학사 과목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A등급인 음악 감상과 비평이라는 과목 역시 최소점인 1점에다가 A등급의 성취 비율인 59.0을 100으로 나눈 값을 더해서 1.590이라는 변환석차 등급이 산출이 됩니다. 두 번째로 B등급을 받은 스포츠 생활 과목의 경우에는 산출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스포츠 생활 과목의 경우에는 B등급을 획득을 했고요. 성취도별 분포 비율은 A등급 47.8%, B등급 35.7%, C등급 16.5%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해당 과목의 경우 최고 성취 등급인 A등급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등급인 B등급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전 등급인 A등급까지의 학생 비율 47.8에 속하는 성취도 누적 비율 구간 40.1에서 60.0의 등급인 5등급 빨간색 부분에 점수를 받게 됩니다. 아까 위에서 A등급은 앞에 1이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이 5점짜리가 들어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학생을 포함한 전체 이수자 중 A등급 비율인 47.8% 미만부터는 B등급에 속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B등급에 맞는 기존의 상대석차 등급을 받아간다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만약에 이 학생이 스포츠생활 과목에서 C등급을 맞은 학생이라면 A등급과 B등급 비율을 합친 83.5%를 제외한 하위 16.5% 미만인 학생이기 때문에 A등급 47.8%와 B등급 35.7%를 더한 83.5에 해당하는 누적석차 등급인 이 파란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7등급 점수를 받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배정된 5점에다가 성취도 B까지의 누적 학생 비율인 83.5를 100으로 나눈 값을 더하면 해당 과목의 변환석차 등급인 5.835 등급이 산출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C등급을 받은 과학사 과목입니다. A등급을 받은 첫 번째 과학사 과목과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본 과목의 이름은 임의대로 과학사 프라임 과목이라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학사 프라임 과목의 경우 C등급을 획득을 했고요. 성취도별 분포 비율은 A등급 43.8%, B등급 28.1%, C등급 28.1%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과목의 경우 최하위 성취 등급인 C등급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전 등급인 B등급까지의 누적 학생 비율 43.8과 28.1을 더한 71.9에 속하는 누적 비율 구간 60.1에서 77.0 사이의 등급인 6등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6이란 숫자가 들어가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여기에다가 성취도 C까지의 누적 학생 비율인 100.0, 43.8 그리고 28.1, 28.1을 100으로 나눈 값인 1을 더해서 최종적으로는 해당 과목의 변환석차 등급인 7등급이 산출이 되게 됩니다. 사실 개념적으로 성취도 C까지의 누적 학생 비율이 무조건 100으로 산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를 하면은 해당 변환석차 등급 산출식을 다음과 같이 수정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A등급을 받은 과학사 과목은 1.412 등급으로 B등급을 받은 스포츠생활 등급은 5.835 등급으로 A등급을 받은 음악감상과 비평 과목은 1.59 등급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C등급을 받은 과학사 프라임 과목은 7등급으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적으로 A등급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같은 단위수의 같은 A등급이라 하더라도 A등급을 획득한 학생의 비율이 낮은 학교일수록 동시에 C등급을 획득한 학생의 비율이 높은 학교일수록 유리한 점수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알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고려대학교 입학처 측에서 공개한 변환석차 등급 산출식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쉽게 고쳐보자면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댓글에 있는 블로그 컨텐츠로 한번 들어오셔서 직접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두 번째로 조정 등급 산출 단계입니다. 이 조정 등급 개념은 이수자 수, 수강자 수가 일정 기준인 12명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평가 개념입니다. 기존의 1등급에서 9등급 시스템 자체가 어느 정도의 인원이 확보되어야만 신뢰도가 높아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의 인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불이익을 겪을 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고려대학교의 경우 1명, 2명, 3명에서 4명, 5명에서 12명을 기준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의 밑에도 부가 설명으로 나와 있다시피 이수자 수와 석차 등급을 알고 있다면 바로 조정 등급을 산출해낼 수 있을 정도로 계산 방식은 아주 심플합니다. 이수자 수가 3명인데 5등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2등급의 조정 등급을 기존의 등급에서 제하여 3등급으로 반영이 되는 형식입니다. 만약에 이수자 수가 11명인데 2등급을 받았다면 학교 추천 전형에 한해서는 기존 등급인 2등급에서 조정 등급인 1등급을 제하여서 최종 등급이 1등급으로 산출되는 형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특정 과목을 수강한 인원이 너무 적어서 합리적인 등급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해당 부분으로 작게나마 마음의 위안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교과평균 등급을 산출하는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 교과평균 등급을 산출하는 방식 역시 아주 심플하게 나와 있습니다. 학년별 그리고 교과별 반영 비율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상투적인 학생부 교과형 계산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측에서 공개한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최종 교과평균 등급이 산출이 되는데 이 역시 수열을 배운 학생이라면 손으로 계산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심플하게 나와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그냥 계산기 돌리는 것과도 마찬가지인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교과평균 등급을 토대로 점수를 산출하는 교과평균 등급 점수 산출 과정입니다. 교과평균 등급과 교과평균 등급 점수의 차이를 모르겠다 싶은 분들은 위에서 산출된 이 5.15
7611점을 고려대학교의 의도에 맞게 재해석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어차피 등급이 소수점 단위로 산출돼서 겹칠 염려도 없을 텐데 뭐하러 또 등급 점수를 산출하는 거지라고 궁금증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반영 비율을 계산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보는 게 이 교과 평균 등급 점수를 계산하는 계산식인데, 계산식 자체는 가로로 이래저래 길게 써놔서 복잡한 것이지 사실 까보면 별거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교과 평균 등급 점수 기준과 이 식의 구성 요소가 의미하는 바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교과 평균 등급 점수란 소수점 6자리에 달하는 스텝 3의 산출 점수를 그대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고려대학교 측에서 정한 등급별 구간 점수입니다. X가 스텝 3에서 산출한 소수점 6자리의 교과 평균 등급, 아까 말씀드린 이 5.157611이라면 이 식에서 나와 있는 N은 가우스 X, 즉 해당 교과 평균 등급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를 의미합니다. 스텝 3에서 나온 등급이 1.xxx 등급이라면 N은 1이 되는 것이고, 2.xxx 등급이라면 N은 2가, 그리고 3.xx 등급이라면 N은 3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수열에 나와 있는 AN, 일반항 AN은 가우스 교과 평균 등급에 해당하는 교과 평균 등급 점수, 즉 등급별 구간 점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일반항 AN 플러스 1은 가우스 교과 평균 등급 플러스 1에 해당하는 등급별 구간 점수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말로만 표현하면 굉장히 헷갈리는데, 고려대학교 측에서 발표한 예시 자료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측에서 제시한 자료를 통해서는 스텝 3를 통해서 5.157611점이라는 최종 교과 평균 등급이 산출이 되었는데,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다가 가우스를 씌운 것이 N이 되기 때문에 N은 5가 됩니다. 그리고 이 N은 5가 되었기 때문에 교과 평균 등급 점수를 의미하는 AN은 70점이 되고, 이 N에다가 플러스 1, 6등급의 교과 평균 등급 점수 55점이 AN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산출된 요소들을 위에 복잡해 보이는 산출식에 넣으면 아래와 같이 굉장히 간단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최종적으로 5.157611 등급은 67.635835점이라는 이 최종 점수로 변환이 된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여기에다가 학생부 교과 점수가 전체 전형 점수의 80%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를 해서 0.8을 곱해주면 이 학생의 최종 점수는 다음과 같이 54.1087점이 된다는 점 역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이 이런 점수를 일일이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건지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다행히도 계산 과정의 복잡성을 고려대학교 측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 듯이 대입상담 포털 어디가의 부속 계산 프로그램인 어디가셈을 공개한다고 하니까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한시름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자료는 스텝 3의 산출 자료인 교과 내신 평균 등급을 석 소장이 임의대로 구간별로 나눠서 최종 과정인 네 번째 단계에 대입을 해본 상위권 기준 자료입니다. 학교 추천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인과 더불어서 고려대학교의 네임밸류를 고려를 하면은 고려대학교 측에서 예시 자료로 공개한 이 54.1087점 같은 되지도 않는 최종 점수는 산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5등급 학생이 학교 추천 전형을 지원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으니까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석 소장이 이렇게 분석한 자료를 잘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표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학교 추천 전형의 주요 지원 구간으로 예측되는 1.00 등급에서 3.00 등급까지 교과 등급, 변환석차 등급, 조정 등급 등 환산 과정을 거친 스텝 3의 결과물인 교과 평균 등급을 0.05 등급 구간씩 나눈 자료입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학생부 교과 점수, 이 스텝 4의 결과값이 여러분들이 지원을 할 때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실질 평가 비율이 반영된 최종 평가 점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표를 요약을 해보자면 교과 평균 등급 기준 1등급 구간에서는 교과 평균 내신 등급이 0.05 등급씩 떨어질 때마다 최종 평가 점수인 학생부 교과 점수가 0.08점씩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등급 구간에서는 교과 평균 내신 등급이 0.05 등급씩 떨어질 때마다 최종 평가 점수가 0.16점씩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이 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3등급 구간에서는 교과 평균 내신 등급이 0.05 등급씩 떨어질 때마다 0.32점씩 떨어지고 있다는 점 역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2021학년도 고려대학교 입시 결과가 발표되어야 알 수가 있겠지만, 석 소장은 개인적으로 해당 점수 환산 방식만 고려를 해보면 아무리 학교 추천 전형이라고 해도 서류 20%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예상외의 결과가 나오는 전공들이 몇 개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소개서가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서류의 평가가 어떠한 양상으로 진행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이 감소폭 자체를 잘 살펴보시면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지원 전략을 수립을 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으니까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을 준비하고 있는 최상위권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표를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고려대학교의 학교 추천 전형 계산 방식을
방식을 아주 상세하게 분석을 해보았는데 영상을 통해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다 보니까 블로그 컨텐츠로 살펴보시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